박사님, 지난번에 이 근긴장 이상증, 즉 사경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경증과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근긴장 이상증은 사경증이라도 하고 또는 디스토니아라고도 하는데, 이 질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나 또는 전신 근육이 비정상적인 경련 수축이 발생하면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비틀어지거나 또는 떨리는 증상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신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특히 목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목이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흔해서 목을 지칭하는 서비칼, 영어로 서비칼 디스토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축성, 즉 근육이 연축, 경련과 수축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심해지면은 심한 근육의 통증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며 심할 경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질환을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가요? 예, 보통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10,000명에 1명씩 해서 국내에도 거의 5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200명에 1명꼴이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의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근긴장 이상증 하면은 뭐 MRI, CT 또는 엑스레이 찍어서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주로 중추신경계 중심 센터인 뇌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뇌 병변과는 다르게 MRI나 CT 등 영상의학적인 진단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희 클리닉에 올 때는 MRI, CT 등 여러 가지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이미 받고 오는데, 사실은 그 뇌 영상의학적으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종합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근긴장 이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병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있나요? 예, 이 질병은 질병의 아주 극히 일부는 유전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자 유전학적인 검사로 확인이 일부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영상의학적인 진단에 의존하지 않고 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양상, 즉 특징적인 근긴장 이상의 증상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병의 어떤 특이한 증상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수의적인 근육의 어떤 경련과 수축이 가장 첫째로 꼽히는 이 대표적인 특징 증상입니다. 그리고 신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머리나 팔다리 등 신체 부위에 떨림이 생길 수도 있고 비틀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연축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신체의 일부, 즉 이제 가장 흔하게 머리나 목이 돌아가면서 몸 전체가 옆으로 뒤틀어지거나 돌아가는 그런 증상, 팔이나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돌아가는 증상, 그리고 팔, 다리가 경련 수축이 일어나면서 긴장이 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서 그 증후군을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을 경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저는 파킨슨병도 조금 떨림 증상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파킨슨과 근긴장 이상증과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과는 완전히 다른 증상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파킨슨 병에서도 주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떨림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에 이 떨림이 하나 포함되고 나머지는 근긴장 이상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은 특히 편안하게 안정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떨림 또는 팔의 떨림이 있고 근육의 강직, 운동 완소 및 자세 불안정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떨림 증상은 비슷하지만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처럼 편안히 있을 때 손이 떨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이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나머지 3대 증상이 있는데 이제 관절이나 등을 구부리거나 펼 때 뻣뻣한 이 저항을 나타내는 근육의 강직성이 파킨슨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 완소 증상. 빨리 걸으려고 해도 천천히 뇌에서 명령해도 팔다리는 말을 안 들으니까 천천히 걷게 되겠죠. 그리고 조그만 불균형 상태에서도 균형이 무너져서 쉽게 잘 넘어지는 그런 어지럼증도 동반되고 또 자세 불안정은 근긴장 이상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킨슨병과 근긴장 이상증의 구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2가지 유형의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아직 이 2가지 질병 모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파킨슨 병의 경우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상호 비정상적으로 너무 억제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전달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경증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뇌 허혈성 질환의 후유증 그리고 신경소매 탈수초화나 또는 어떤 질병의 감염 또는 몸에 있는 어떤 종양이나 독소에 의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약물의 중독이나 유전적인 이상 또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95%는 아직 원인이 안 밝혀져 있죠.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한 환축추, 1, 2번 목뼈의 아탈구, 비틀림, 그리고 그로 인한 뇌신경계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진료하고 있고 그 효과는 대부분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근긴장 이상증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근긴장 이상증은 목, 어깨 그리고 팔, 다리에서만 발생을 하나요?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눈동자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혀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의 종류를 한 5-6가지로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몸의 국소적으로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국소성 디스토니아라 해서 근긴장 이상이 있죠. 이 경우는 신체의 한 부분에만 주로 나타나는데 눈꺼풀만 떨릴 수도 있고 얼굴 근육만 떨릴 수도 있고 또 눈꺼풀이 저절로 깜막거려질 수도 있는 증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 떨리거나 또는 틀어지는 증상 그리고 입이 저절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그런 증상 목의 근육이 경련되거나 저절로 뭉쳤다 풀어졌다 수축 경련이 반복되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증상 혀 근육이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말이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발성장애로 발성을 유발시키는 근육이 생길 경우에는 언어장애, 발성장애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분절성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두개골이나 안면에 동시에 근육의 연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목과 몸통에 신체 어떤 축을 중심으로 축성 근긴장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분절성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고 네. 또 팔다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신성 디스토니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리와 다른 분절의 근긴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초점성 근긴장 이상증이라 했는데 네. 이거는 두 군데 이상의 가까이 인접되지 않은 부위에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 한측 편측에만 나타나는 반신성 디스토니아, 헤미디스토니아라 해서 이런 경우는 팔다리가 나타나도 오른쪽 팔이면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왼쪽 팔의 경우는 왼쪽 팔다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병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신의 모든 부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난치병이구나 싶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런 난치병 치료에 대한 임상 사례를 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임상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하루에도 저는 디스토니아 근긴장 이상만 한 2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병은 중추신경계의 그 이상 질환이지만은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신경학적 또 근육학적인 이유로 직접 뇌줄기나 상부경추에 해당되는 1, 2번 목뼈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메인 치료로 하고 있고 또 두개 천골 요법이라는 치료법 그리고 후두골에서 천골 엉치뼈까지 후두천골의 또는 교정 및 골반 교정, 침이나 한약, 부항 등 한약요법 그리고 또 운동 및 훈련요법, 심요법 등을 종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위해 맞춤형 또는 표준형 구강의 균형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치는 턱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줌으로써 이로 인해서 뇌줄기나 상부경추에 가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없애주고 그래서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지난번 강의 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외국인들 분 중에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치료 사례가 있는데 우선 지금도 한 7개월째 치료받고 있는 호주에서 온 아주 심한 중증의 디스토니아 근긴장성 환자가 있어서 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호주에서 2017년 1월에 연축성 사경증, 즉 근긴장 이상증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보톡스 주사와 또는 근이완제, 진통제 같은 일시적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그래도 이제 진전이 안 되니 이제 마지막에는 뇌 심부 자극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그렇군요. 이 환자는 한국까지 치료를 위해서 온 것이 자신한테는 하나의 모험이었지만은 이제 한번 그 모험을 감수하고 영상 유튜브에 있는 해외 환자를 위한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고 지금 7개월째 치료 받으면서 거의 완치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나면 이제 다시 곧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2월 달이나 3월 초쯤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 환자분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환자처럼 심한 경우에는 보통 한국인의 경우 한 3년 이상 치료 기간이 걸리는데 이번은 한 달에 한 50번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고 또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운동과 훈련, 네. 스트레칭 등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예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1시간만 파워워킹을 해라 하는데 3시간씩 하고 러닝도 한 20-30분 해라 하는데 러닝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고 모든 다른 환자에 비해서 2-3배 이상 오버해서 운동과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아마도 3년이 걸릴 것을 6개월 내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분이 했다는 운동법이랑 훈련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되기 위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인 건가요? 예, 누구나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네. 단순히 이 구강내 장치를 입에 착용하는 것은 턱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시그널을 꺼주고 네. 이 신경들이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136개의 근육들이 목뼈, 등뼈, 허리뼈를 움켜쥐고 긴장 수축되게 하면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네.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게 곧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치는 물더라도 바른 척추 자세를 하지 않으면 네. 치료 효과가 10% 미만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척추 자세를 장치를 착용하고 했을 경우는 네. 한 30% 정도 또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 더 이상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빠르게 좁아진 턱의 디스크 공간이 리모델되고 틀어진 목뼈, 등뼈, 허리 등 척추가 정상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네. 해야 될 몇 가지 운동, 훈련, 스트레칭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강장치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 구강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맞춤이나 표준형 구강내 장치들은 턱관절 주변에 지나는 이쪽에 9개 뇌신경, 이쪽에 9개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 뇌신경이 각각 지나고 있는데 이 턱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균형이 무너진 쪽에서 어떤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뭉치면 목뼈는 틀어지겠죠. 그래 이 틀어진 목뼈가 정상 위치로 돌아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치를 착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이 척추가 정렬되는 충분한 주위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운동이나 훈련, 스트레칭 같은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실천하도록 하면은 모든 근육이 이완 상태에서 빠르게 척추가 정렬돼서 제자리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질병 또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운동법과 훈련법 그리고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운동법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파워워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법에서 파워워킹입니다. 그 외에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는 소위 말하는 절 운동이 또 있고요. 네. 파워워킹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힘차게 걸으면 파워워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파워워킹은 그게 아니고 이 턱을 당기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활짝 편 상태에서 이 손이 어깨 높이까지 오면서 뒤로 갈 때는 옆구리 골반 쪽까지 가면서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걷는 동작을 취해야 되고 한 시간에 6km에서 8km 사이로 걷는 것이 파워워킹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6km 미만이 되면은 파워워킹이 아니죠. 그리고 8km 또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파워워킹보다는 러닝 쪽에 가깝습니다. 이 파워워킹이 필수적으로 하루 1시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좀 전에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는 절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 절 운동은 뭐 한 0.5평짜리 이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좌우 대칭적인 운동이고 또 전신 운동이자 호흡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법은 이 바른 척추 자세 훈련 또는
바른 마음 자세 훈련, 그리고 바른 식사 습관 훈련 등도 같이 동반돼서 치료가 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 했는데, 스트레칭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턱 스트레칭. 즉 입을 최대한 고개를 10도 이상 뒤로 젖혀서 최대한 벌려서 한 5초 정도 머무르면서 네. 계속 스트레칭 시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러면 이 턱 주변의 연조직이, 긴장, 수축된 연조직이 이완되면서 또 신경이 압박받던 것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목 스트레칭은 목을 좌로 우로 각각 3회씩, 또 좌우 측근 운동, 전후근 운동, 좌우 수평 회전 운동 등 3회씩 해서 턱 스트레칭을 인해서 목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전부 다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목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이 또다시 아주 빠르게 정렬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체 신체 흉추, 요추, 골반 쪽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몸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몸 스트레칭 운동은 뭐 다리를 한 자기 어깨 넓이 이상 벌려서 좌우로 비트는 운동, 또 손을 어깨춤에, 허리춤에 대고 히프를 최대한 뒤로 빼고 상체는 앞으로 고추 세운 상태에서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척추의 긴장 수축된 근육들을 신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스트레칭이라 해서 네. 제자리 걸음이나 아니면 짧은 한 5m, 10m 거리를 힘차게 스트레칭해서 턱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꺼져서 경추가 정렬됨으로써 흉추, 요추, 나머지 골반도 빠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짧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보행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26마디 척추는 가장 빠르게 제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근긴장 이상증, 즉 사경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 환자가 있다면은 턱관절의 불균형과 관련되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메인 치료로 해서 다른 한의학적인 또 치료를 병합해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 실제 임상에서 아주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각종 근긴장 이상뿐만이 아니라 각종 희귀 난치병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척추와 관련된 질병, 신경계와 관련된 질병은 턱관절의 균형 치료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긴장 이상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